네, 하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26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구성을 먼저 이해해 보죠. 26번은 25번과 같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산이라던가 사제품 소비라던가 그리고 문제가 묻는 게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죠. OX가 아니라 논지입니다. 논지. 이 문제는 논지를 묻고 있습니다. 논지라는 건 핵심되는 주제죠. 네, 주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주제입니다. 아무리 1번부터 5번이 다 맞아도 주제가 아니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한번 보면은요. 베블린에 의하면 사치품 사용 금기는 그 정근대적 계급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치품 금지가 정근대적 계급의 기원을 두고 있다. 과시 소비였다. 그렇죠? 사치품 사용 금기, 사치품 소비라는 게. 이건 특권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비의 사치품 소비를 금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오히려 증가. 네, 역시 과시가 되겠죠. 네, 과시. 나는 상류층이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글쎄요.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대중화에서 서민들도 이제는 사치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서민들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 네. 월급쟁이 직원이 고급 외제차, 사장은 국산 소형차, 차별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현재 상류층은 소박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한다. 네. 서민간에게 친금을 준다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서민들과 구별, 하나는 친근감. 그러나 극단적인 위세 형태의 분이다. 이게 키워드네요. 제가 살 때 이게 주제입니다. 현대의 특권층의 소비 형태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극단적인 위세 형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상류층을 따라 사치품을 소비하는 서민층은 순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진하다는 얘기죠. 네, 순진하다. 그래서 이 문제, 즉 문제가 묻고 있는 건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상류층의 패턴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찾으면 답이죠. 1, 2, 3, 4번이 아무리 맞아도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주제를 찾는 거라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번입니다. 이번에는 결론입니다. 주제, 결론, 비슷하죠. 결론도 주제하고 비슷해요. 근데 28번을 보면은요, 이게 여성학인데 28번 같은, 27번은 정치 갈등이니까 정치학이라고 하겠고, 경제학과도 연결되는 구조죠. 28번은 이게 들어갈 진술 빈칸인데 빈칸이 결론적으로니까 지금 이게 사실 27, 28번은 지문 길이도 같고 문제도 같아요. 결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글을 읽고 이 글이 무슨 글에 대한 건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29번도 빈칸 채우기인데 이건 이제 가운데 빈칸 채우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 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연역적으로 들어가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좁아 들어가는 구조를 아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29번은 심리학과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심리학이 사실은 실험을 통해 극복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학하고도 어느 건 연결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 언어학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이 언어학이 과학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이 과학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언어학입니다. 근데 문제가 묻고 있는 거는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입니다. 그래서 29번하고 30번이 같은 구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30번이 조금 더 어려운 건 들어가는 게 단락별로 하나씩 두 개가 지금 문제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21부터 25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당 1분, 아무리 길어도 1분 이내의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고요. 반드시 다 맞아야 합니다. 저는 26번부터 30번까지도 반드시 다 맞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기 뒤에 논리 퍼즐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28번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진술, 빈칸 채우기죠. 연역적 작은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네. 야생의 자연이라는 이상을 고집하는 야생의 자연이라는 이상,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연 애호가들. 반야생의 자연, 즉 정원을 강가한다. 정원이 반야생의 자연이라는 거네요. 정원. 반야생의 자연, 정원. 네.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네.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보라색 하면 좀 보이려나? 네. 반야생의 정원을 강가한다. 정원은 자연과 분명한 경계를 긋는다. 천재적 생각이네요. 그래서 정원. 원시적인 문화에서도 발견. 여러 종의 경작물, 대량 생산 들어가기 전에 정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 말 앞에 정원, 반야생, 색깔 같게. 농업, 조문관에서 집약종 농사, 농부가 곧 정원사였다. 반면 예전 독일의 정원, 크비르 아사가문의 정원의 악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편차가 없었다. 또 여성하고 결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성들, 지식이 쌓여져 있는데 환경사에서 여성이 갖는 특별한 역할의 물질적 근간은 정원에서 발견이 된다. 네, 여성 제후드가 관련되어 있고 자료가 풍부하다. 수도는 여성도 있었다. 여성들이 정원에서 쌓은 경험의 특징은 무엇일까? 삽,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퇴비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통찰이었다. 네, 정원, 여성이 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통찰로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원은 여성이 주도해서 생태학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성이에요. 여성, 생태학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여성 제후는 하나의 예일 뿐이었어요. 4번에. 이건 미시적인 겁니다. 2번이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이 글의 주제는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연역적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사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마약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니까 나쁜 놈들이다. 이거는 사족이에요. 아무리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글이 됩니다. 이런 것이 언어 영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28번 지문 읽으면서 키워드 잡고 왜? 문제가 묻는 거는 빈칸에 들어갈 진술이니까 핵심되는 결론입니다. 세부적인 게 아니에요. 키워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구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 30번 이렇게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30번 빈칸, 29번 빈칸 채우기 있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기분 관리 이론. 네, 기분이 좋냐 나쁘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최적 상태로 유지. 키워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높을 때에는 기분 관리 이론 흥분 수준이 최적 상태보다 높을 때에는 낮을 것이라 했죠. 더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게 너무 높으면 낮춰야죠. 흥분을. 네. 낮을 때는 당연히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조정 이론은 기분 관리 이론이 현재 시점에 이상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네. 기분 조정 이론은 근데 이번에는 기분 조정 이론입니다. 기분 관리 이론이 아니라. 네. 기분 관리 이론이 현재 시점에만 초점 맞춤 보완. 기분 조정 이론 음악의 상태에 적용하면 현재 시점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 안에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현재 빠지고 4번